자, 교재 40조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을 하려면 사무소를 갖추어야 한다. 들었나요? 사무소는 몇 개만 만들죠? 딱 한 개만 설치해야 된다. 그거 위반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왜 한 개만 만들어야 되는지도 이해시켰고, 그런데 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분사무소라는 것은 지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이제 사무소를 만들었으면 간판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문자가 있습니다. 1. 공인중개사 사무소. 2.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 사용해야 된다. 이거 위반하면, 개공사가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 개공사도 아닌 자가 이렇게 사용하면 사정이 확 달라진다 그랬죠.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소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광고를 하면서 영업을 합니다. 그때 광고를 할 때는 무자격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5가지를 적어놓고 광고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공부되었고,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개공사 아닌 자가 위반하면 1년에 1,000으로 넘어가죠. 자, 요즘은 인터넷 광고를 많이 합니다. 자, 인터넷 광고도 허위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인터넷을 할 때는 소지면 해서 소재지, 지번, 면적, 가격도 추가로 적어야 된다. 인터넷으로 할 때는. 자, 거기까지 공부했고, 그 다음, 이제는 부당하게 광고하는 자가 발생하더라고요. 없는 물건을 거래하거나 가격을 부풀려서 광고하는 것,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부당한 표시 광고다. 대충 느낌은 오죠. 아까 쭉 읽어드렸지만 딱 들어보면 없는 물건을 있는 같이 하거나 허위 과장 광고하거나 이런 나가잖아, 그죠? 그래서 부당한 표시 광고는 500만 원짜리 과태료로 엄청 띱니다. 그 다음, 이게 부당한 광고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 그죠? 확인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모니터링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니터링에 관련되는 것을 자료를 내보시오 그랬는데 자료를 안 내거나 위반하면 역시 500만 원짜리 과태료다까지를 공부하셨습니다. 이제 교재 내려가면 40페이지 하단에 개시 의무가 있습니다. 개시 의무의 동그라미 옆에 100만 원짜리 과태료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개시 의무가 또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가 오른쪽 올라가면 4개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자, 상단의 박섭. 중개사무소에는 반드시 게시해야 되는 게 1. 등록증 원본 게시합니다. 등록증 동그라미. 바로 밑에 2번 개공사와 소공사는 자격증 원본 게시합니다. 자격증 원본 동그라미. 3번 중개보수와 실비의 요율 및 한도의 표. 그러니까 중개보수표 반드시 그려야 됩니다. 중개보수 동그라미. 4번째 보정설정서류. 보정에 동그라미 해놓고, 자,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중개업을 할 때 중개사무소에는 게시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것도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약국이나 병원에 가보니까 약사 자격증, 의사 면허증 걸어놨는 거 보셨습니까? 그거 왜 게시하도록 했을까요? 1. 자랑하려고. 2. 법에 있으니까. 답이 몇 번? 법에서 게시하라니까 게시하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만약에 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칼을 들고 수술을 한다. 심각하다는 느낌 오죠, 그죠? 그래서 의사 자격증 있는 걸 걸어놓고 영업하라고요. 병원에 가면 다 걸려 있어요. 법에 그래 돼 있으니까. 약국에는 약사 자격증 걸어놓는 거 보셨죠, 그죠? 약사가 얼마나 약을 잘 짓는지, 그죠? 감기약에다가 농약, 쥐약 섞으면 끝내주겠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못하도록 전문 약사 자격증 걸어놓고 영업하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중개사무소에서도 이 사람이 정상적인 자격증이 있는지를 걸어놓고 영업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게시하는 건 모두 몇 개? 4개. 동그라미 지금 하셨죠? 4개면 또 문제 낼 거리가 됐죠. 하나, 둘, 셋, 4개다가 다른 거 하나 딱 걸어놓고 게시하지 않는 것. 단골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게시하는 거 지금 동그라미 한 것들은 앞으로 등, 수, 보, 자 이렇게 기억을 하게 할 겁니다. 등, 수, 보, 자는 게시하는 거다. 그죠? 등이 뭘까요? 등록증 원본 동그라미 했죠? 수가 뭐죠? 중개보수표 걸어놓고 영업합니다. 수수료표. 그 다음에 보는 보정서류. 자는 자격증 원본을 걸어놔야 돼. 그러니까 4개가 들어오니까 쓸데없는 놈, 대표적으로 실무교육 이수증 이런 것도 걸어놓고 게시하지 않는 것 정답으로 아주 처리를 자주 합니다. 4개니까 문제 내기 좋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등수를 보자 하면 게시돼 있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등을 치게 될 겁니다. 모의고사 치면 우리 학원에서 진짜로 열심히 관리해 줍니다. 전체 성적은 몇 점이고 몇 번 문제가 몇 개 틀렸고 어려운 문제를 잘 틀리는 사람, 쉬운 문제를 틀린 사람 이렇게 자료를 뽑아서 게시해 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치고 나면 내 성적이 어느 정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이 수험생들 중에서 좀 우수한 쪽에 있다, 부진한 쪽에 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해 줄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치면 등수를 보자 하면 뭐 한다? 게시한다. 이렇게 기억하라고요. 네 가지 제목. 자, 게시하는 게 뭐라고요? 등수 보자는 게시하는데 여기에 지금 체크하셨지만 게시는 전부 다 원본입니다. 원본. 이게 사본으로 시험에 나온 바도 있는데 사본은 왜 게시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자격증이나 등록증 사본을 게시하면 복사하게 되면 위조할 수 있잖아. 다른 사람 이름을 넣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게시하는 것은 별도로 말 안 해도 전부 다 원본입니다. 원본. 오늘부터 약국이나 병원 가봐요. 약사 자격증, 의사 면허증 전부 원본 걸어놓지 복사해서 안 걸어놓습니다. 게시하는 것은 뭐다? 원본이다. 이거 위반하면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다. 지금 이 단원이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100만 원짜리는 별도로 모아서 노래를 부를 겁니다. 쫘르르르 이렇게 뭐 이복에 문표 반납표 이거 100만 원짜리 과태료 하면서 이제 익혀 나가도록 만들 거예요. 지금은 내용을 한번 들어보는데 의미를 갖습니다. 7번 역시 가볍지만 또 올해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아주 가볍지만 시험에 나왔던 것 간판의 철거 의무입니다. 자, 개공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철거해야 되는 거 모두 몇 개? 3개. 자, 기억. 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이전에 동그라미. 2번 등록관청에 폐업하면 폐업 동그라미. 디귿 옆에 취소 처분을 받으면 취소 동그라미. 그럼 3가지는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등록관청은 간판의 철거를 개공사가 이행하지 아니하면 즉 위반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는데 대집행이라는 것은 대신 집행한다. 대신 집행한다는 말은 강제로 집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옆에다가 위반시 받아쓰기 합니다. 책에다가 위반시 적었습니까? 100만 원짜리 과태료 위반시 100만 원짜리 과태료 적어놓고 X까지 하셔야 돼. 이게 또 당하기가 쉽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간판에 철거 의무가 있는데 그거 위반하면 지금 적으셨잖아요. 100만 원짜리 과태료 하면 틀려요. 지금 100만 원짜리가 쫙 내려가기 때문에 그걸 100만 원 과태료로 싹 들어온다고 지금 그죠?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가 아니고 지금 뭐 한다 그랬죠? 대집행한다 그랬지 100만 원 과태료는 없다니까요. 대집행한다는 말은 대신 강제로 철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100만 원 과태료로 들어온 것을 조심해야 돼. 나올 때마다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100만 원짜리 위반하면 과태료 100만 원짜리 쭈르르륵 나오다가 간판 철거 탁 들어오면 요거 100만 원인 것처럼 보인다고.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X 지금 표시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판을 왜 철거해야 되는가 하면 동그라미 3개 했죠. 자, 사무소를 이전했습니다. 크게 설명합시다. 여러분이 서울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수원으로 이전했어. 그러면 이 간판을 철거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서울에서 영업을 하다가 수원으로 이전을 했는데 간판을 그대로 두고 가니까 무자격자가 들어와서 그 간판으로 영업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전하면 철거하라 이렇게 놓는 거예요. 두 번째 마찬가지 폐업했어요. 여러분 서울에서 중개업하다가 폐업할 수 있죠. 왜 폐업했죠? 하기 싫어서. 자, 폐업을 하면 간판 철거하라 이 말이에요. 간판을 철거 안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죠? 무자격자가 그 간판을 달고 영업하더라고. 그래서 폐업하면 철거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취소받았어요. 자, 오늘도 공부했지만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해야 된다. 들으셨죠? 근데 뭐를 위반해서 등록이 취소돼 버렸어. 그러면 간판 철거하라 이 말이에요. 취소된 자가 그냥 철거를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버리니까 무자격자가 그 간판을 들고 영업하더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별것도 아니잖아. 사실은 딱 들어보면 3가지는 철거 의무가 있다. 근데 이거 철거를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강제로 철거시키겠다. 그걸 대집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대신 집행. 그거를 100만 원짜리 과태료라고 시험에 내면 X다. 지금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옆에다가 박스 옆에 한번 적어봐요. 휴업 적어놓고 휴업 X 표시합니다. 시험 잘 나와요. 여러분 휴업 환자 철거하여야 한다. OX X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X 하라고 그랬잖아요. 휴업 환자는 휴업이 끝나면 다시 할 건데 철거할 필요 없잖아요. 말 되죠? 이런 걸 못 찾아내면 안 돼. 이런 것들을 기초점수라고 그래. 기초점수. 그죠? 항상 그랬죠. 시험은 표준 분포 곡선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공부한 사람, 안 한 사람이 구분이 돼야 되는데 표준 분포 곡선으로 평가를 하려면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30% 들어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기본 문제가 한 40%,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문제가 30%. 그래야지 곡선이 이렇게 평가된다니까요. 지금 이런 문제들이 가장 기초적인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출제될 때 놓치면 안 된다고. 그죠? 그래서 뭐를 강조하는지, 뭐를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의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주제가 옵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사무소를 이전한대요. 자, 그러면 사무소를 이전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니까 일단 그림을 한번 보고 교재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여러분이 여기가 강남입니다. 강남에 가면 역삼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역삼동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구리시로 이전을 합니다. 여기 구리시. 구리시에 가면 수택동 이런 데 있어요. 자, 여러분 역삼동에서 영업을 하던 자가 구리시로 왜 갔을까요? 왜 이렇게 이전을 했을까요? 하고 싶어서. 답이 그거지 뭐. 또는 잘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전하는 게 원한이죠. 자, 이렇게 가는 것을 관할구역 외로 이전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나요? 강남 역삼동에서 영업을 하던 자가 강남의 삼성동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전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런다?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했다 그럽니다. 아, 그러면 사무소를 이전한다라는 말은 두 가지 모양을 이해하셔야 돼. 관할구역 외로 갈 수도 있고 관할구역 안에서도 이전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 사무소 이전이 출발되면 가장 중요한 게 관할구역 외로 가거나 내로 가거나 제일 중요한 문제가 사후신고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사후신고라는 말은 이사부터 하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역삼동에서 영업하던 자가 나 구리시로 가려다. 그러면 이사부터 가고 신고하니까 사후신고제잖아. 그죠?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해야 한다. OX. X입니다. X. 이제 법의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한다. 그럼 이사하기 전에 신고한단 말이잖아. X예요. 반드시 이전한 자는 신고합니다. 이런 거는 강조하려면 못 구분을 못 한다고. 그래서 사무소 이전 신고가 딱 출발하면 사후신고제. 이거부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F. 다시. 강남 역삼동에서 삼성동으로 이전할 수도 있잖아요. 관할구역 이내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해야 한다. X예요. 이전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고 이전한 자는 신고하는 거예요. 무슨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사후신고제가 도입되어 있다. 그러면 사전에 신고하는 게 편할까요? 사후에 신고하는 게 편할까요? 여러분이 이전한다고 한번 쳐봐요. 강남 역삼동에서 영업하다가 구리시로 가는데 나 구리로 갑니다. 사전에 신고하는 게 편할까요?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신고하는 게 편할까요? 사후신고제가 편한 거예요. 전국 어디든지 이사부터 먼저 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놓고 거기서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사후신고제가 도입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당연히 사전신고였겠지. 그래서 이런 게 시험에 잘 되는 거예요. 편리하게 해주는 조문은 익히셔야 돼요. 여러분 집 이사 한번 해봤습니까? 그렇지. 살아가면서 이사 한번 해봤겠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집 이사 몇 번쯤 했어요? 한 세 번쯤 했겠지, 그죠? 뭐 한두 번 다 하잖아, 그죠? 가장 최근에 어디서 어디로 이사 갔어요? 과천에서 관악구로. 자, 그럼 뭐 이사를 여러 번 했는데 지금 과천이면 그 경기도예요. 과천은 서울이 아니잖아요. 과천시 경기도죠. 그래 과천에서 관악구로 이사했다. 이 말은 서울로 이사 들어왔다 이 말이잖아, 그죠? 지금 예전에 어땠는 줄 알아요? 내가 과천에서 관악구로 가려면 과천시청에 가서 동사무소 가서 나 관악구로 이사 가요 신고해야 돼요. 그거를 뭐라 그런다? 전출신고. 전출신고를 하면 이제 관악구로 이사 왔겠죠. 관악구에 있는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해야 돼요. 이사 한 번 하는데 신고 몇 번 했다? 2번. 그지? 예전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줄 알아요? 신고 안 해.
안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관악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가서 나 여기 들어왔어요. 이렇게 한 번만 신고하면 돼. 이거를 뭐라 그런다? 사후 신고제로 바뀌었다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전산이라든지 컴퓨터망이 발달이 돼 있으니까 간다고 신고하고 왔다고 신고할 필요 없다니까요. 편리해졌다, 불편해졌다. 편리해졌다. 그럼 편리한 것을 불편하게 시험에 만들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하는 게 아니고 이전한 자는 신고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우리 살림집을 옮기는 것하고 똑같아. 중개사무소도 가장 중요한 것 사후신고제가 도입됐는데 이런 말들은 강조를 안 하면 못 따라와요. 이사하는데 신고한다는데 뭐가 틀렸지?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그죠? 사전신고, 사후신고를 지금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관할구역 외로 가거나 내로 가거나 이사부터 하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신고하는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볼까요? 자, 교재 41페이지 중간에 2번에 1번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로 이전이라는 거 찾았습니까? 그 관할지역 내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제일 밑에 큰 2번 관할지역 외로 이전, 외 동그라미. 그래서 사무소 이전은 내로 가는 게 있고 외로 가는 게 있다. 지금 그림에서도 그렸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2번에 1번 동그라미 1번 개공사는 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렇게 나가는 거 찾았습니까? 이전한 때의 동그라미. 이전한 때, 한때의 동그라미 놓고 위에다가 할 때 X 표시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공부할 때마다 안 따라오면 못 잡아낸다니까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이전한 때는 이렇게 이사부터 가고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전할 때는 하고 들어오면 그 니은, 리얼의 차이를 찾아내겠나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볼 때마다 할 때 X 딱 표시해놔야 된다니까. 계속해서 훈련할 거예요.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10일 동그라미 놓고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그 이전한 때는 10일 내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때 가져가는 서류, 기억, 사무소 등록증, 밑줄 딱 긋고 등록증, 니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 확보 서류, 그 중개사무소 확보까지만 줄 것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는 박스 밑에 내려가면 동그라미 2번. 그때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하다면 사무소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재교부하였는데 줄 거 놓고 다만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기존의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지금도 적었습니다.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할 수 있다. 줄 거 놓고. 지금 여기 여러분 지금 사무소 이전 신고가 방금 두 가지 방법이잖아. 그죠? 관할구역 지역 내로 가는 것을 가르쳐 드렸고, 바로 이어서 관할구역 외로 가는 게 이전 신고인데, 통상적으로 이전 신고로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요. 그때 어느 게 많이 나오는가 하면 관할구역 외로 가는 게 시험에 많이 나왔어. 근데 원래 막 지나간 어저께 시험은 관할구역 내로 시험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소 이전은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방금 줄 껐던 거 관할구역 내로 갔을 때는 기존의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할 수 있다. 거기 시험에 딱 올라왔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맞다. 지금 본대로 그걸 체크하는 게 원래 문제였어요. 그러면 오지선다형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네 개는 틀린 지문 넣고 한 개는 맞는 지문이 들어왔는데 그 맞는 지문이 지금 줄 거드는 게 시험에 나왔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 해놓고 이제 잘 들었는지 주목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관할구역 내로 이전을 했답니다. 즉, 역삼동에서 삼성동으로 이전했다. 그럼 가져가는 서류가 뭐래요? 자, 이사부터 가고 간 날로부터 10일 내로 신고를 할 때 가져가는 서류 첫째 뭐? 등록증 가져가는 거예요. 등록증을 왜 가져가야 될까요? 자, 여기 역삼동에서 영업할 때 등록증을 받아서 영업했겠죠. 자, 여기 등록증 이렇게 돼 있고 뭐 미래공인중개사 사무소 장소는 역삼동에 있죠. 역삼동 15번지에 있던 것이고 발급하기를 강남구청장이 발급을 했겠지. 그런데 이 사람이 삼성동으로 이사 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역삼동 15번지를 주소를 고쳐야 되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삼성동 17번지로 고쳐서 내주는 거예요. 다시 내줘서 걸어놓고 영업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기재 교부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줄 거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주소를 고쳐서 내주는 거예요. 가져가는 서류. 첫째, 등록증 가져가야 돼요. 이 주소를 고쳐야 되니까. 두 번째 뭐 가져간다? 삼성동에 들어왔다라는 사무소 확보 서류. 이 두 가지가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근데 이거 막 외우는 겁니까, 여러분? 자, 다시. 여러분이 강남
역삼에서 삼성동으로 이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사부터 가고 신고한다 그랬죠. 가고 며칠 내로 10일 내로 신고할 때 뭐가 가야 된다? 1. 등록증. 왜? 주소를 바꿔야 되잖아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삼성동에 들어왔다라는 사무소 확보 서류. 그리고 그거 두 개가 제출하는 서류예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단원이 관할구역 외로인데, 관할구역 외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막 외우는 게, 암기하는 게 아니고, 봐요. 여러분이 강남 역삼동에서 영업을 하다가 구리시 수택동으로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사부터 가고, 그죠? 간 날로부터 10일 내로 구리시청에 신고할 때 가져가는 서류는 뭘까요? 똑같아. 등록증 가져가야 돼요. 왜? 지금 내가 강남구청에서 영업하던 자니까 이거 등록증을 가져가야 어디서 이사 왔다는 걸 알게 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등록증을 딱 갖다 내면 여기 구리시청에서 다시 등록증을 내주겠죠. 등록증 이렇게 돼 있고 미래공인중개사 뭐 수택동 15번지에 들어왔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구리시장이 등록증을 발급해서 내주면 이거를 걸어놓고 영업해야 돼. 그러니까 바로 교재에서 이어지겠지만 관할구역 외로 가게 되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받았던 등록증을 갖다 내면 구리시장으로부터 새로 등록증이 나오니까 이거는 등록증을 뭐 한다 그런다? 재교부한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여기 구리시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뭘로 나타낸다? 사무소 확보 서류. 그러니까 여기 등록증 사무소 확보 서류, 등록증 사무소 확보 똑같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관할구역 내로 가거나 외로 가거나 날짜도 10일 내로 신고하는 것도 똑같고 이사부터 하고 신고하는 것도 똑같고 제출하는 서류도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게 하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포인트가 된다고. 자, 지금 관할구역 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걸 법으로 한번 봐요. 교재 41페이지 제일 밑에입니다. 2번 관할구역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동그라미 1번 자, 사무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사무소 등록증 및 사무소 확보 서류를 첨부하여 어디에 제출합니까?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자, 물어볼게요. 강남 역삼동에 있던 자가 구리시 수택동으로 가면 어디 가서 신고하라는 말이죠? 수택동이 아니고 구리시에 신고하는 거예요. 구리시가 시, 군, 구가 등록관청이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전 후 관청 어디 구리시청에 신고를 하니까 구리시장으로부터 받아서 걸어놓잖아 지금, 그죠? 자, 어딘지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때 2번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하다면 사무소 등록증을 줄 거야 되죠?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해됩니까?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받았던 것을 누구로부터 새로 받는다? 구리시장으로부터 새로 받겠지, 그죠? 재교부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가 포인트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게 뭐죠? 사무소를 이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관할구역 내로 가거나 외로 가거나 제출하는 서류도 똑같고 날짜도 10일 내로 신고하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야 안 되겠어요? 관할구역 내가 외로 갔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포인트예요. 동그라미 3번 별표 찍어놓고 이때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다음 서류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를 해준다. 자, 송부해야 한다에 줄 거고 기억 박스에 줄 것입니다. 사무소 등록대장 밑줄 니은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서류 밑줄 디귿 별표 최근 1년간 1년에 동그라미 해놓고 행정처분 서류까지만 줄을 딱 긋습니다. 자, 일단 줄 거 들었고 주목합니다. 자, 관할구역 내로 가거나 외로 가거나 다 똑같은데 관할구역 외로 갔을 때는 방금 별표했던 게 뭔가 하면 서류를 보내줘야 된다. 서류를 송부합니다. 왜 서류를 송부해 줘야 되는가 하면 강남 역삼동에서 영업하던 자가 구리로 갔다면서요. 그럼 이러면 되잖아. 서울에서 영업하던 자가 수원으로 갔다면서요. 지역을 달리하면 여기에 들어왔던 서류를 놔둘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서류를 보내준다는 게 다르다고요. 근데 관할구역 내 역삼동에서 삼성동으로 갔을 때는 서류는 어차피 강남구청에 있는 거니까 서류를 보내주고 자시고 할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관할구역 외로 갈 때는 서류를 보내주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서류를 송부하는데 세 가지. 첫 번째, 신청 서류 들어왔어요. 이게 신청 서류가 뭔가 하면
내가 여기서 등록증 받아서 영업할 때 뭐 자격증 이런 거 제출했겠죠. 실무교육 이수증 그죠? 그 서류 놔둘 필요 없어. 서류를 보내주라고. 그 다음에 등록대장. 자, 등록대장은 내가 역삼동에서 영업할 때 등록증 받아서 영업할 때 강남구청장이 등록증을 교부해 주면서 몇 월 며칠 누구에게 교부했음이라는 대장이 있어요. 그거 놔둘 필요 없잖아. 이 사람 이사 갔으니까. 그래서 등록대장 보내주는 거예요. 3번을 별표를 하셨는데 최근 1년치 행정처분 서류를 보내주는데 이제 이게 시험용이에요. 자, 1년치 행정처분 서류가 왜 시험용인가 하면 아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강남 역삼동에서 영업하던 자가 구리 수택동으로 갔다. 왜 갔다 그랬죠? 잘 될 것 같아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원한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이 역삼동에서 구리로 갈 때 여기서 위반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영업을 하다가 수수료를 많이 받았어. 그죠? 많이 받아서 적발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이렇게 위반을 했는 게 적발이 되면 처벌받을 수 있잖아요. 요거를 피할 목적으로 이전을 딱 한다니까. 그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업무 지역이 전국이니까 어차피 구리시에 가 있으면서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 다 거래하면 돼. 그죠? 그래서 행정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도망가는 자가 있어요. 요거를 처벌하기 위해서 1년치 행정처분 서류도 보내주는 거예요.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강남 역삼동에서 위반한 자는 처벌을 누가 한다? 구리시청이 처벌을 하도록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랬어요. 제가 수업할 때도 여러분한테 전달도 해줬어요. 강남 역삼동에서 영업하다가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았거나 살다 보면 영업 위반할 수 있잖아. 그죠? 적발되면 취소나 정지받아요. 그러지 말고 전화남도 해남으로 제가 이사 가세요. 그랬어요. 이사 가는 건 알아서 가면 되잖아. 이사하는 방법 배우셨잖아. 이사부터 가고 간 날로부터 10일 내로 신고하면 되잖아. 그죠? 그 대신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지역은 전국이기 때문에 사무소는 해남에 있더라도 서울에 와서 일하면 된다니까. 수업을 잘한 거다. 잘하고 있었던 거다. 잘하고 있었죠. 여러분 참고하라고요. 그랬던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법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뭐라고? 이전 전에 위반한 사실을 누가 처벌한다? 이전 후 관청이 처벌하려고 법이 돌았어요. 최근 1년치 뭐도 보내준다? 행정처분 서류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취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위반한 사실을 피할 목적으로 이전하는 자가 있다니까 그것을 따라가면서 처벌하겠다. 이런 법이 도입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주목해 봅니다. 사무소는 관할 지역 내로 가거나 외로 가거나 날짜도 똑같고 서류도 똑같고 절차도 똑같고 다 같습니다. 근데 관할구역 외로 갔을 때는 서류를 보내주는 게 있다고. 첫 번째 뭐 신청할 때 들어왔던 서류, 등록대장 3번 중요해요. 1년치 행정처분 서류를 보내주는 거예요. 왜? 위반한 자가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개념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박스 바로 밑에 중요한 말이 따라 나오잖아. 그죠? 동그라미 4번 별표 놓고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즉 강남에서 위반했다면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가 처벌한다? 이전 후 관청이 처벌한다. 즉 이전 후는 구리시청이 처벌한다. 이 말이 도입이 됐다는 것 아주 강조합니다. 거의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은 원래는 그 위에 부분이 시험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자, 별표 딱 찍고 이제 이렇게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3번 위반 시의 제재. 자, 1번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얼마짜리죠? 100만 원짜리 과태료. 100만 원짜리 과태료를 쭉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다 묶어서 이제 암기법하고 이제 따라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들어 놓으셔야 돼. 3번에 2번. 그때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사무소 이전에 관련되는 한 문제거리라면 드디어 3번도 별표죠. 아까 사무소는 몇 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한 개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법인은 뭐를 만들 수 있다?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지금부터 분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문제거리 별표. 자, 1번의 설치 기준 해마다 시험이 나옵니다. 분사무소를 아까 하나 만들면 영업하는데 도움된다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만들 수 있느냐? 1.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거기 동그라미. 이제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문제는 모두 단어가 주된 사무소에서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주된 사무소 동그라미 해놓고 속한
시군구를 제외하고 이 제외를 강조했던 이유 포함하여라고 시험에 너무너무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옆에다가 포함 X 표시하셔야 됩니다. 제외하고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는 없다. 2번 줄 것이야 돼요.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까지가 조건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옆에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중요가 떨어진다 그랬죠. 그냥 가볍게 보시고. 자, 그럼 여러분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서울에 가면 강남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중개법인이 있는데 여기서 경기도 하남시에 내가 분사무소를 뭐라 그랬죠? 지점을 만들려면 조건이 세 가지다. 지금 동그라미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강남에서 중개법인을 하고 있는데 하남시에다가 서울중개주식회사 하남 지점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1. 주된 사무소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 이거를 포함하고 시험에 들어온다니까요. 제외하고 2번 각 시, 군, 구별로 일개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3번 책임자는 우리말로 하면 지점장은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책임자는 누구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이게 조건이에요. 이걸 가지고 해마다 시험에 내요. 즉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읽으면 되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제외하니까 서울 강남에 서울중개주식회사가 있고 하남시에 지점을 만들면 주된 사무소는 어디 있죠? 그렇지. 강남구청이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이잖아. 그죠? 그러면 강남에는 둘 수는 없고 이 말이잖아. 주된 사무소는 제외하고 각 시, 군, 구별로 일개소를 만들 수 있다. 이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시, 군, 구가 100개가 있다고 칩시다. 뭐 우리나라 시, 군, 구가 몇 개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시, 군, 구가 100개가 있다면 이론상으로 분사무소는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몇 개? 99개. 요 답이 나와야 돼. 한 개가 어디 갔죠? 그렇지. 본점 있는 곳은 제외해야 되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시, 군, 구가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다면 이론상으로 분사무소를 다 만들려면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다? 99개.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 한 개는 어디 갔죠?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은 둘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강남이면 강남구를 제외하고 각 시, 군, 구별로 한 개수를 설치하니까 이게 99개를 대답할 수 있다면 이제 1번하고 2번은 알아들었는 거예요. 만약에 주된 사무소를 포함하고 하면 100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죠? 주된 사무소를 제외하고 각 시군구별로 1개소를 설치하는데 책임자가 누구죠? 지점장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그죠? 자, 그때 공인중개사는 지난주에 용어를 뭐라고 배우셨죠?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증이 어디 있는 사람이죠? 장롱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점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 각 시군구별로 1개소를 설치하되 책임자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시험 딱 넣는다고. 그럼 X예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지금 중개사무소의 직원으로 있는 사람이죠. 직원으로 있는 사람이 지점장으로 가버리면 이중 소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이 용어 잘 잡으셔야 돼요. 이제 아직은 초반기 수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헷갈리기도 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그 과정인데 이런 내용을 8, 9월 달에 돼가지고 공인중개사를 구분 못하고 있으면 날 샌다 이 말이 지금. 그죠? 그래서 이것들이 시험에 낸다고. 자, 그러면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지금 인문과정에서 다 알아야 될 필요 없죠. 1년 뒤에 시험이니까 지금 뭐를 중요하게 연입자들아를 느끼셔야 돼. 책임자는 다른 사람은 안 돼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자격증 있는 사람만 지점장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체크하셨고, 요건 아주 중요합니다. 내려가면 이제 설치 절차. 이제 요건을 갖췄습니까? 그러면 이제 설치를 하러 갑니다. 2번에 설치 절차 또 나옵니다. 1.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항상 나오는 말이 어디다? 주된 사무소에 제출을 합니다. 또 주된 사무소 동그라미.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법인이 있는데 여기서 하남 지점을 만들었어요. 그럼 하남 지점을 만들려면 서류를 어디 갖다 내느냐? 하남시에 갖다 낼까요? 강남에 낼까요? 강남에. 지금 동그라미 있잖아. 주된 사무소에. 그죠? 그래서 지점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어디서 처리한다? 본점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아예 지금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점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어디서 처리한다? 본점에서 처리한다. 자, 다시 서울 강남에 법인이 있고 대전광역시에 지점을 만들었어요. 대전에다가. 그죠? 그럼 서류 어디 갖다 낼까요? 강남에. 주된 사무소에. 그럼 대전에 있는 분사무소가 위반할 수 있잖아요. 위반을 해서 처벌을 할 때는 대전에서 처벌할까요? 강남에서 할까요? 강남에서.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주된 사무소. 지금 주된 사무소 동그라미 지금 몇 번째 했습니다. 지점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어디서 처리한다? 본점에서 처리한다. 아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해요. 자, 지점에 관한 것은 따라합니다. 시작. 지점에 관한 것은 어디서? 본점에서 처리한다. 처벌을 하거나 신청을 하거나 모든 것을 그지 지점에 관한 것은 모두 본점에서 처리합니다. 그 본점을 뭐라고 부릅니까? 법에서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처벌한다. 그죠? 굉장히 큰 단어를 하나 짚었습니다.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주된 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는데 그때 제출하는 서류 2번 박스 내려오니까 제출하지 않는 서류가 있고 오른쪽에 올라가면 제출하는 서류가 있고 지난주에도 공부했지만 어느 게 시험에 더 잘 나올까요? 자, 제출하지 않는 서류 밑에 있고 올라가면 제출하는 서류가 있다니까요. 시험에 어느 게 잘 나올까요? 제출하지 않는 서류가 시험에 잘 나와. 왜 잘 나온다? 편하게 해주는 건 기억해놔야 된다니까. 그죠? 자, 제출하지 않는 것 밑에 기억 한번 볼까요? 자격증을 발급한 시 도지사에게 확인하니까 자격증 가져갈 필요 없어.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그랬잖아. 그죠? 자격증 가져갈 필요 없는 서류.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니은 등록관청은 전자정보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부도 제출할 필요 없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줄 거고 건축물 대장도 줄 거고 넌 가져갈 필요는 없다. 자, 자격증은 왜 가져갈 필요가 없죠? 시도지사에게 직접 확인하니까 네가 안 가져와도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이 법인을 분사무소는 법인만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도 안 가져와도 돼. 왜 그럴까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걸 굳이 안 떼우는 게 편하잖아 지금. 그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도 안 가져와도 돼. 왜 그럴까요? 건축물 대장을 강남구청이 관리해요. 근데 강남구청에서 떼가지고 또 강남구청에 갖다 낸다는 게 웃기잖아. 그럼 건축물 대장 안 가져와도 돼요. 자, 그럼 제출하지 않는 서류 3가지를 익히든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제출하는 서류를 익히든지 시험에 딱 정해져 있다고. 그죠? 다음 중 제출하는 서류를 찾으시오.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걸 찾으시오. 이렇게밖에 문제 물을 수밖에 없잖아 지금. 그죠? 제출하는 서류 올라갑니다. 오른쪽에 기억. 책임자는 실무교육 받아야 돼. 그래서 실무교육 수료증 가져가야 돼. 니은 보정 설정 서류. 자, 예전에 분사무소 1억 가입하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부터는 이제 2억으로 바뀌어요. 분사무소 보정 서류 갖고 돌아야 돼. 그 다음에 D것.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역시 줄것입니다. 분사무소 확보 서류를 가져갑니다. 이게 제출 서류. 자, 그럼 이제 하남에 지점을 만드는데 강남 주된 사무소에 이 서류를 딱 제출하면 밑에 4번 신고 확인서의 교부와 통보 해놓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하다면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고 지체 없이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를 해주는데 자, 이게 참 재밌죠? 한번 봐봐요 여러분. 지금 서울 강남 역삼동에 중개법인이 있고 하남시에 분사무소를 만드는데 서류는 어디 갖다 낸다? 강남구청에 갖다 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남시청은
분사무소가 들어온다는 걸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 서류를 여기 갖다 내니까. 그래서 지금 봐요. 주된 사무소는 신고 확인서를 이 사람에게 교부해주고는 그 사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 통보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 통보를 해줘야 하나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되죠. 그죠? 그런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이어지는 단원이 더 중요합니다. 분사무소의 이전 신고 다시 하나 별표해 놓으시고 1번 분사무소를 역시 이전한 때는 이렇게 이전할 때가 아니라는 걸 지금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역시 어디 갖다 내야 될까요? 주된 사무소. 다시 지점에 관한 것은 모두 어디서 처리한다? 본점에서 처리한다. 그래서 10일 내로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남에 분사무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남시청에 통보도 하고 분사무소가 돌아가고 있는데 하남시에 있는 분사무소를 경기도 여주시로 이전할 수도 있겠지. 분사무소도 지점도 옮길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전하면 아까 배우셨잖아요. 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이사부터 하고 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신고하는데 하남에서 여주로 가면 하남에 신고할까요? 여주에 할까요? 강남에 할까요? 그럼 모두 주된 사무소에 있는 지점에 관련된 것은 모두 본점에서 처리한다니까요. 다시 여주에서 있던 여주시란다. 여주시. 여주시에 있는 분사무소 지점을 제주시로도 옮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점 옮기는데 뭐 누가 말리겠어요. 그러면 이사부터 가고 제주시로 가더라도 어디 가서 신고한다? 강남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라고 해야겠죠? 지점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본점에서 처리한다. 자, 여기서 그럼 중요한 거. 그러면 아까 관할 지역 외로 가면 여기 있던 서류를 보내준다. 이런 수업을 들은 적 있죠. 그러면 분사무소도 관할 구역 외로 가면 서류를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까요? 안 보내줘. 왜? 어디로 가더라도 전부 강남에 신고하니까 서류가 강남에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사무소를 이전하면 서류를 송부할 일이 없다. 이게 시험에 나와요. 그럼 이 말을 알아들으려면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어디서 진행하기 때문에 주된 사무소에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이전하더라도. 자, 설명은 됐고 법조문으로 한번 봐요. 3번에 1번 다시 읽습니다. 3번에 1번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어디에 갖다 냅니까?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박스 밑에 2번. 그때 등록관청은 신고 내용이 적합하다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사무소를 관할 지역 내로 이전했다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의 변경사항을 교부하여 교부할 수 있고 3번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분사무소를 이전 전 그것도 줄 것이어야 되죠. 이전 전 및 이전 후까지만 줄 거놓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강남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하남시에 분사무소가 있는데 이 분사무소를 여주로 이사를 간대요. 그럼 이사부터 가고 간 날로부터 신고는 전부 주된 사무소에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남시는 이사를 나갔다는 걸 안다 모른다? 모르지. 강남에 신고하니까. 그러면 여주시도 강남에 신고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들어왔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방금 했잖아. 이전 전과 이전 후에다가 통보해 줘야 된다. 이런 말이 따라간다고. 이게 왜 따라간다? 모두 주된 사무소에 신고를 하니까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중개사무소를 옮겼을 때는 이전 전과 이전 후에 통보해야 된다. 이런 말이 없어. 이 말은 분사무소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나오죠? 모두 주된 사무소에 신고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분사무소 이전 신고. 오늘 사무소 문제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전 신고에 관한 문제였는데 통상적으로 관할구역 외로 가는 거나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왔는데 원래는 이전 신고는 관할구역 내에 대해서 물었어요. 아까 나왔다는 문제도 어떤 겁니다 하고 살짝 소개해드렸죠. 자, 여러분들은 원래 나왔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치는 문제를 잘 맞춰야 될 사람들이잖아. 그죠? 이제 문제가 어떻게 온다라는 걸 의식해 보시고. 자, 다음 주 수업 예고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44페이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개 계약이라고 돼 있다고. 자,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하겠죠. 이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데, 이제 등록을 할 때는 간판은 어떻게 작성하세요? 뭐 광고는 어떻게 하세요? 이제 또 사무소가 이전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를 배웠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데, 다음 편이 뭔가 하면 중개 계약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개공사는 뭐를 잘해야 된다? 계약을 잘해야 되잖아. 계약을 잘해야 수수료를 받죠. 이제 계약편으로 접어든다는 말은 법률 행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법적인 문제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역시 재미있게 진행할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